2002년 그 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 그 여름을 빛나게 추억할 수 있게 해준 유상철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유상철 선수, 물론 감독도 하셨지만 네, 선수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그렇죠. 네. 네. 유상철 선수를 각자 어떤 선수로 기억하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한 분이시니까 네. 쭉 이렇게 비슷한 같지 않나? 한 살 차인가? 아닙니다. 2살 많습니다. 아, 2살 차입니까? 갔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가장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또 월드컵 이렇게 경기라든지 보고 하면서 항상 쭉 대표 선수 이렇게 네네. 하시던 분이니까 네. 예, 가장 전성기 때를 쭉 봤던 그런 분이죠. 네. 예. 그렇죠. 저는 유상철 선수 하면 외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체코 선수였나요? 네드베드. 그 선수가 좀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스프레이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네. 그 네드베드는 아주 유명한 스타였기 때문에 몸값도 엄청 비쌌지만 이제 유상철 선수는 네드베드와 거의 비슷한데 이제 몸값은 훨씬 적은. 그래서 저는 보급형 네드베드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죠. 저는 그러면 반대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네. 유일무이한 선수였지 않나. 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모든 선수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제2의 네. 마라도나, 제2의 펠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제2의 유상철, 제3의 유상철이 나올지언정 예. 유상철 앞에 유상철과 비슷한 선수는 없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좋네요. 네. 유상철 선수 하면 물론 많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그렇죠. 커리어 캐리어. 네네. 2002년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상철 선수를 각인시켰죠. 예.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이게 폴란드전에서 두 번째 골을 넣었어요. 네. 그렇죠. 예, 황선홍 선수가 첫 선제골을 넣었고, 네네. 저희가 선제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선제골 넣어서 엄청 기분이 좋기는 했는데 네. 내심 그래도 경기 끝날 때까지 이길 그렇죠. 수 있을까라는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항상 이기지는 못했죠. 경기를. 못했죠. 예. 네, 그 이전에 승이 없으니까 네. 예. 일단 한 골 넣긴 했지만 그게 불안했어요. 네. 근데 사실 전혀 좀 예상치 못했던 시간대에 네. 유상철 선수가 골을 넣은 거예요. 쐐기골을. 그렇죠. 그래서 그 골을 넣고 환호도 했지만은 순간 좀 이렇게 현실이 예. 바로 입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그때 네네. 당시에 이거 우리가 느껴도 되는 승리감인가 네네. 이런 기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결국 2대0으로 이겼죠. 예. 이날 제가 부산 대연동 쪽에서 이걸 경기를 봤는데 네. 한 새벽 내내 걸어 다녔습니다. 예. 예. 네. 그때가 벌써 이제 19년이 지났죠. 딱 그러네. 이맘때네 6월달 예. 한참 그때는 진짜 그렇네요. 어떻게 한 달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네. 벅차고 막 그런 한 달이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20살에 끝자락 20대 끝자락이 돼가지고 그때는 정말 젊음을 마음껏 진짜 이렇게 누렸던 때가 아닌가. 네네. 다시는 아마 이런 때가 오지 힘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때는 행복한 맞습니다. 예, 네네. 6월달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골이 거의 무슨 하프라인에서 때려가지고 넣은 골 마냥 정말 그 궤적이 슬로우 모션 걸린 것처럼 천천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낌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이 고인께 좀 죄송한 말이긴 한데 네네. 본인이 차면서 이게 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궤적이 굉장했죠. 예. 그래도 운동선수라고 한다면은 자신감 있게 때렸을 거니까. 네. 예. 어쨌든 그 순간이 굉장히 네. 사실 황선홍 선수 골도
정말 그 이효령 선수가 이렇게 센터링을 했었잖아요. 진짜 어중간하게 왔거든요. 근데 그 공도 되게 천천히 왔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월드컵 그 순간에 모든 골들이 정말 그 슬로우 모션 걸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네요. 네. 네, 보는 네. 당시에 그렇게 느낌이 맞습니다. 왔었죠. 네. 네. 어쨌든 그 팬이 사랑하는 스타 선수와 또 네.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가 반드시 꼭 일치하지는 않아요. 네. 예. 네, 그 이제 제 개인적으로 유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아하는 팬들 많지만은 네. 팬보다 감독이 훨씬 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니고 그냥 네. 묵묵하게 그냥 자기를 하는 이런 뭐든 네. 네. 이 선수가 뭐 수비수로도 베스트 11, 네. 공격수로도 베스트 11, 미드필더로도 베스트 11의 그 리그에서 네. 꼽힌 적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근데 기록 보면서 새삼 놀랬는데 예. 그런 선수였고 특히 이제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 이런 걸 넘어서서 네. 팬과 감독 모두에게 이제 믿음을 주는 그 선수가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영역에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상철 선수는 그 좀 드문 영역을 성취한 네. 그런 선수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2002년 피파 월드컵 베스트 11이 있습니다. 네, 공격수의 호나우두, 클로제, 그렇죠. 그리고 예. 미드필더의 히바우드, 미하엘 발락, 호나우지뉴, 그리고 유상철 선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수비수에 이제 홍명보 선수가 들어갔고 네, 한국 네. 선수로는 유상철 선수와 홍명보 선수 두 사람이 예. 들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지성은 한 단계 아래였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이 여기서만 봐더라도 우리가 사실 월드컵 베스트 11에 예, 네. 선수의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옆에 나란히 이름이 들어간 선수가 네, 뭐 전설들이네요, 다. 당대 예, 예. 최고.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 유상철, 그렇죠. 전설 유상철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네. 그 어쨌든 그 병마와 싸우면서 네.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유상철 선수의 명복을 빌면서 네. 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1회 방송에서 우리가 이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논란 내용을 전했죠. 그렇죠. 그 해당 인터뷰는 경남 도민일보 지면으로도 보도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이렇게 왔습니까? 일단 기사와 관련해서 두 분에게 따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논란이 됐던 중위소득 산정 과정에 예. 그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네. 아, 네, 어땠나요, 실제? 제가 전하는 것보다 네. 직접 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인터뷰를 준비를 했고요. 아, 예. 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이십니다. 네, 네. 한호순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호순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고 김종철 선생님 아내분이신 건데 그 고인은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부마민주화 그 시점에 네. 그 고려대학 학생이었어요. 아, 네. 똑같다. 네. 학생이었고 그때 당시에 그 민주화 학교 교내 뭐 운동도 하고 네. 그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기사로 그 읽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항쟁 당시에 경찰에게 이제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시고 하셨던 걸로 읽었거든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뭐라나 그 부마민주항쟁 그 인정을 할 때 예, 네, 네, 네. 그 자료집으로 예. 본인이 뭐 걸려가서 네. 고문 당하면서 치조했던 치조문들 아, 예, 예, 예. 이런 거를 자필로 서명되었던 자료를 전부 그 첨부해서 보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 고인께서 이렇게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그 보면 뭐 자필 거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좀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좀 어땠습니까 이게? 많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예. 저는 그때 결혼하기 전의 상황이었고 그렇죠. 네, 네. 저도 저는 뭐 학창 시절에 네. 그
저는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는 이제 제가 고향이고 마산이 고향이고 하다 아, 네네. 보니까 네. 이제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예, 예. 그 자료들은 제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모아야 할지 아, 이제 예. 모를 때 예. 그 마산에서 이제 그 부마 민주화 그 항쟁 그 집행부에서 야, 예, 예. 많이 예. 도와주셨어요. 아, 그 도움이 그분들이 예. 자료들을 막 모아서 아, 네네. 했었습니다. 사실상 혼자서 그런 자료들을 찾고 하기에는 쉽지 않은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저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뭐 네네. 수용 증명서 이런 것들도 막 애써내야 되고 아, 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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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었죠. 예. 어쨌든 그렇게 관련자로 인정을 받으신 거고, 그렇죠. 네. 네. 부마민주 항쟁 참여자, 그러니까 그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그 경남도 조례가 이제 2019년 12월에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혹시 그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궁금해서요. 글쎄요, 저는 이게 예,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민주화 후에 예. 뭐 개인 서점을 오래 했었는데 그렇죠. 네. 계속 경찰들도 따라붙고 하니까 아, 그때도요? 아. 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연관성이 있는 사망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예. 간암이어서 의사 소견서도 이제 뭐 이렇게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발병할 수 있다 뭐 이런 요건들 또 예, 예. 사례들 이런 것까지 이제 예. 그 자료를 모으시는 분이 예, 예. 다른 그 민주화 이런 데서 일어난 사건들하고 막 이렇게 첨부해서 많이 올렸었는데 네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에 의해서 사망한 걸로는 예. 인정할 수 없다. 예, 예. 근데 이제 부마민주 이제 항쟁에 참여한. 그 예. 부분은 인정이 된다. 아, 이렇게 예. 해서 받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항쟁에 따른 그 참여자라는 건 인정이 됐고 그 고인의 그 사망 원인이 간암이 그때와 그 이후에 네, 벌어졌던 네네. 일련의 상황들하고는 그 연관성이 좀 지금 떨어진다. 박근혜 정부가 그 부마민주 항쟁을 인정한다는 그게 있기 전에도 예, 예. 또 있었었거든요. 아, 예. 부마민주 항쟁을 새로 조명하는 걸로 해서 예, 예. 이제 뭐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막 청원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예. 뭐 그렇게 기각이 된 건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아,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예. 막 어렵다 싶고 뭐 예. 힘들다 싶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아, 이거 이제 자체에. 지쳐온 거죠, 여러 아. 차례 오면서. 아, 예, 예. 그래서 뭐 경남에서 뭐 그거도 사실은 이제 예. 집행이 되는 줄은 몰랐고 아, 예. 편물이 왔더라고요. 아, 우편물이 왔군요. 신청을 하라고. 예, 예.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전화 문의를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례에 따라서 이제 위로금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제 경남도가 나섰고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우편물을 받아서 알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 우편물 보고 일단 신청을 해봐야겠다 하셨을 테고, 네네. 네, 그 결과적으로 위로금 받게 그 대상자로 이제 그게 되셨나요? 저희는 이제 아니죠. 네. 소위 말해 이제 부마민주 항쟁에 인정은 되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거기 소위 말해서 5만 원 주는 위로금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이제 해서 올렸죠. 예. 서류를 예. 해서 올렸는데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예. 제 한 달 보니까 뭐 1 가구일 때는 얼마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네네. 거기서 정해진 기준이. 예. 근데 뭐 1인 가구는 180만 원.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둘이거든요. 아, 네. 그 2인 가구는 300만, 뭐 3인 가구는 390만 이런 식의 이제 그 기준 중위소득. 네. 중위소득이라는 그 기준이 자료가 있죠. 왔는데 네. 예. 제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온 내용에 대해서는 예. 뭐라고 왔느냐 하면 네. 580 제 소득이 월 소득이. 예. 예. 월 소득이 580 뭐 얼마라 가지고 예. 대상자가 아니라고 왔더라고. 예. 자, 그러면 그 580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일 세대원 소득 인정액이 네.
위로금 지급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해가지고 예. 850만 원이 되어 있어요. 850. 아. 1만 1,327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월 예. 소득이 800만이 넘으신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 너무 황당하고 사실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아, 예, 예. 예. 제가 그 요양보호사 일을 예. 2020년 3월, 아, 예. 2월 말에 예. 그 정년이라 가지고 이제 아. 간두게 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직장도 사실은 없어요. 예.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은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예. 건물에 대한 것도 뭐 없어요. 예. 제가 직장 출퇴근해야 되니까 차가 K5 한 대가 있어요. 예. 있고 그 마티즈가 예. 아들이 이제 그 지금 그 신대원 공부를 하는데 천안까지 학교를 다녀야 돼서 예, 예. 그 이제 아들이 타고 있는 마티즈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왜 내가 도대체 내가 예. 어떻게 해서 851만 원이라는 이 소득이 왜 기준이 되느냐고 물었어요. 네네. 물으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그게 그 자료가 그 뭐 다른 부서에서 넘어왔 자기네들은 받기만 때문에 모른대요. 네네네. 그 자료만 받아 사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그 정확한 세부 내용은 모르는데 뭐가 알고 싶었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어째서 850만 원이라는 이 소득이 생긴지 알고 싶다고. 예.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하길래 뭐 또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개발비 있다니까 예. 자동차에 대한 게 뭐 500만 원인가 뭐 508만 원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중고 가격으로 대략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예.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예. 여기 산정현 부서의 담당자를 내가 통화를 직접 하고 싶으니까 연락을 네네. 해달래 했어.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제 이 소득을 가지고 내가 장난스럽게 그렇게 진짜 우스갯소리를 우리 집 식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나 집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이렇게 집에 있어도 내가 월 소득이 850만 원인 사람이라고 아, 예.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이야기냐 내가 시에서 나온 이야기로 얘기를 했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하시는 쪽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거기에 전화를 하니까 예. 그 산정이 예. K5에 대한 게 506만 원이고 예. 마티즈에 대한 그게 80만 원이고 80. 네. 네 그러니까 지금 586만 원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득은 내가 일을 안 했는데 이 소득이 왜 생겼어요 하니까 네. 그 2019년에 그걸 산정을 했다고. 2019년에 그러니까 월급 받으신 거. 네네 월급 받았던 그 자료를 산정을 했다고. 그게 예. 1,790만 원이에요 연이. 예. 연소득이. 예. 그걸 12개월로 쪼갰대요.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사망하고 없는 그 뭐라 하나 국민연금의 그 유족 네. 연금 그게 24만 6천 원이 나오는데 예. 그 24만 6천 원하고 그렇게 해가 산정된 금액이 851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매달 자동차 비용이 매달 이게 500만 원하고 그러니까. 80만 원이 매달 그래서 잡혔다는 내가 거죠. 이제 예. 웃겨서 하는 말이 그러면 자동차를 만약에 506만 원을 이제 일단 K5 한 개만 해도 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아까 그 2인 가구에 제가 얼마나 300만 300만 원이라 원. 그랬잖아요. 예. K5만 해도 이미 넘어서 많이 초과를 초과한 그랬네.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월급도 내가 그럼 안 받은 걸 왜 이렇게 산정을 하냐 돈이 작년에 일도 안 했는데 예, 예. 하니까 그거는 뭐 소득 그 국세청 뭐 자료에 자기네가 뭐 정산이 되는 시점이 5월인가 언젠가 그래서 예. 예. 작년 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그냥 네. 이 차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이미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선정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그 사실상 뭐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조례에 대한 관심도 없었는데 우편물이 와서 신청을 했더니 네. 이렇게 소득 기준을 이제 그 복지 기준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네, 어쨌든 이걸 대상이 어떻게- 되지 못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뭔가 소득 산정을 하면 네, 네. 의료보험이
사람이 제일 많이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의료보험료 내는 금액에 예. 뭐 기준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많다고 봤는데 예. 지금 지역 의료보험료 그때 저한테 한번 말씀. 2만 원 정도 2만 내거든요. 원 정도 내시고. 그죠? 아 그래서 내가 참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차가 만약에 이게 네. 차량이 그 이제 그 뭐라 하나 중고차 값이 506만 원이다. 만약에 K5 한 개만 가지고 예. 그러면 내가 이 506만 원을 이달에 만약에 예. 적용이 되었잖아요. 예. 그럼 506만 원을 다 떨어 먹었으니까 예. 다음 달에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네. 예. 그렇게도 내가 반문을 했어.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506만 원은 계속 내가 차를 가지고 매월 506만 원씩 올라간다는 거야. 아, 참. 네. 그래서 뭐 직장이라도 다니시면 또 모르겠는데 직장도 안 다니시고. 네. 중고차. 그러니까 직장에 대한 거는 예. 일단은 직장은 내가 다 인정하겠어. 직장까지는. 예, 일단은 네. 근데 이 차를 예, 매달 매달 이 500, 그 K5 506만 원. 네네. 이제 마티즈는 사실은 요 앞번에 완전히 네. 딱 퍼져가지고 네네. 팔아버렸어요. 예, 예, 예. 팔아버리면서 예. 그 아들 내외가 결혼을 해가지고 세대를 분리해 있거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들 너가 알아서 하라고. 예, 예. 마티즈는 사실은 이제 그 없애버려 놓으니까 이제 네. 말소가 되고 없죠. 그러니까 음. K5만 남아 있는데 K5는 계속 506만 원이 예. 나겠죠.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에서 떨어지는 대로 네네네. 그런 아, 상황이에요. 예, 지금 뭐 경남도도 이의 신청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뭐 그 이의 신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하셨어요? 그 분이 근데 이거 이의 신청을 해도 이 산정 기준을 가지고는 네네. 예. 할 안 되는 필요가 거. 없는 거니까. 네. 제가 안 했어요. 예, 예. 안 하고 이제 내가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 너무 확 오는 거예요. 아, 경남도민일보라고 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를 예. 사실은 예. 저희는 경남도민일보를 이렇게 막 자주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 또 예. 다른 내 동생이 보고 아, 예, 예, 예. 보냈더라고. 아, 그 예. 캡처를 해가지고 아, 그 예. 부분을. 이의 내가 신청 보니까 아우 진짜 예. 그 공감이 예. 공감을 넘어서서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도민일보에 전화를 해서 예. 예. 그 기사 쓰신 분 연락처를 아, 달라해요. 제가 네. 전화를 직접 했어요. 아유, 아, 예,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한 시점이 그럼 경남도에서는 언제쯤에 그렇게 그 시청하셨나요? 이게 온 게 예. 4월 19일 날 왔거든요. 네, 네, 네. 뭐 이의신청 하라는데 내가 그분하고도 그렇게 얘기해서 하면서도 이거 이의신청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네. K5를 팔지 않는 이상. 아, 그렇죠. 네, 네. 네네. 그러니까 K5를 팔고 다시 뭐 그 사람한테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네.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얘기는 진짜 네.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저도 내가 차를 갖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적용을 한다면 예. 만약에 기자님 그 페이가 예. 월 페이가 만약에 3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그죠? 고맙습니다. 300만 원이고 기자님 차 있고 예. 기자님 집 있고 예. 네. 이러면 이거 한 달 소득이 도대체 얼마예요? 우리 거의 손유진 기자는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죠. 대기업 임원급으로 이렇게 될 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니까 예.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렇네요. 예. 이렇게 탁 이러면 또 해놔 안 하고 그렇죠. 위로금이죠. 그냥 안 위로금. 주겠다는 얘기가 어떤 것 같은 거지. 예, 예, 예. 그렇더라고. 그러면은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는 좀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해달라. 뭐 그런 간단한 요구. 그러면 예. 아니 진짜 실질적인 거. 실질적인 기준. 그죠? 실질적으로 네네. 그 구현될 수 있는 거. 네, 네, 네. 그죠? 예. 이렇게 정했으면 이게 예. 뭐 시 정책에서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 나가다 보면 많으면 많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요즘 같은 세상에 5만 원이잖아요. 예, 예. 그죠? 네. 네. 이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5만 원을 책정을 해놨고 예. 이거나마 예.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걸 다가와야지. 예, 예. 이거는 안 주겠다는 걸 해놔갖고 이름만 이렇게 더 걸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네네. 아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소득의 기준으로 간다면 네네. 진짜 일반 직장인 본인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은 그럼 자기 월 소득이 얼마인지 한번 야, 반문하고 싶어요. 아, 예. 그렇죠. 다 빼고 얘기하죠 그분들. 나 진짜 월급 얼마 안 받는다고 항상 그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 묻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던 말씀이 있거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저는 뭐 다른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제만 가지고 예. 이 문제만 가지고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뭐 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예. 네 어떻게 사실은 네. 제가 이제 남편으로 인해서 이런 민주항쟁이라든지 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결혼을 했죠. 네. 했는데 정말 이걸 좀 더 네. 명확하게 예. 인정을 하고 예. 그죠? 예. 그 뭐 시나 국가적으로 예. 인정을 해주시고 네네. 아니면 예. 정말 이러한 접근은 네네. 안 왔으면 좋겠다고.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한호순 선생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지난 방송에서도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오늘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 듣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약간 황당하다는 느낌이 네네. 드네요. 네. 우리가 웬만하면 그 자기 재산 내역을 실제로 막 액수까지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좀. 네. 예. 그 좀 얼마나 좀 황당하면 그러나 네. 싶습니다. 특히 이 자동차 가격을 매달 소득으로 잡는다. 그러면 집에 있는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도 다 매달 소득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게. 네. 예. 그렇죠. 내 차 중고가가 1,000만 원이면 네. 내 연소득이 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억대 그렇죠. 연봉이 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네. 사실 보도가 나가고 나서 네. 경남도 그 담당 계장님 연락을 어. 받았습니다. 네네. 예. 뭐 행정에 참 도움이 된 말씀 고맙다고 이렇게 혹시 칭찬하던가. 처음에는 그 도청에 그 담당 주무관이나 이렇게 취재를 했냐 제대로 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와 얘기했느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냥 솔직히 답변을 드렸죠. 이름을 예, 궁금했나 봐요, 그냥. 누가 예, 뭐 예.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인터넷만 검색해가지고 네. 글을 쓴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그런 논문을 본다든지 그런 책상머리에 좀 가까운 기자이긴 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죠. 네. 예. 어쨌든 담당자는 안 그래도 이 위로금 지급 문제로 말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많아가지고 계산한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고민 중인 줄도 모르고 행정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고 그건 뭐라고 한 건가요 그게?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그 저희 어머니가 야,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 그렇죠. 안 했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음. 예.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네. 그죠,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같은 질문을 저희 어머니가 2시간 뒤에 하거나 뭐 네. 내일 모레 한다고 해서 제 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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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하려고 했다라는 예. 것조차도 이런 그 내용을 저희가 다루지 않으면은 네.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하려고 했다라는 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냥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예. 그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경남도 행정이 뭐 잘못됐다 이런 비판과 뭐 질책 뭐 이런 내용만 담고자 했던 게 아니라 네, 네. 그 관련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소통, 소통을 하는 계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기사를 썼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네. 예. 예, 계장님도 제 예. 기분 나빴겠네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네. 또 내만 알았네. 또 나는 참 이기적이야. 네. 네. 그런 점에서 이번 문제가 좀 서둘러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그렇네요. 좋겠고, 예. 계장님하고 계속 연락 주고 받기로 이것도 인연인데 계속 연락하면서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유, 예. 예. 그 당장 예우받고 존중받고 위로받아야 할 그 당사자가 기분 나빠하고 예.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점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옆에서 이게 이상하다, 저게 이상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당사자들이 예. 예, 맞습니다. 그게 그냥-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박으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우리 방송 링크 그러면 그 계장님한테 보내드립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사모기가 그런 거 듣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뒤끝억수 오래 가고. 자, 애매한 행정에 질문하는 것만큼 예.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잘한 행정 칭찬하는 거죠. 아, 그럼요.
다음 방송에서 우리가 바로 어. 칭찬할 수 있도록 음. 그 기대합니다. 칭찬해 한번 해줘. 칭찬해. 그거는 했을 때. 어. 그건 잘한다, 남발을 하지 않습니다. 야. 그 시간을 미리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